자, 사건과 경우의 수라고 돼 있네.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되어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진다 라고 하면 그게 바로 사건이야. 던지는 행위 자체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반장을 뽑는다. 그럼 뽑는 것을 바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가지수, 여기 뭐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얘를 경우의 수라 그래. 주사위를 던진다?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라고? 6가지.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 눈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냐? 그러면 3가지 이렇게 되면 되겠지. 주사위를 던졌는데 소수의 눈이 나올 가지수는 몇 가지냐? 그럼 몇 가지가 되겠어? 네 가지. 에잉? 왜 4가지야? 3가지. 갑자기? 예? 갑자기? 뭐뭐뭐 있어, 소수. 1, 2, 3, 4. 아, 1은 소수가 아니지. 2, 3, 5. 2, 3인데 소수는 수학적으로 정의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가 소수야.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편하게 얘기하려면 약수가 2개밖에 없는 수가 소수야. 근데 1은 약수가 몇 개 있니? 아니. 그래서 소수가 아니야. 그래서 소수 중에 제일 작은 수는 2야. 알겠지?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했네. 또는이 들어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A가 일어나면 B는 뭐 한다는 얘기야?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또는이라는 게 A 또는 B, A 또는 B, A나 B 둘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하겠다. A 가게 또는 B 가게를 가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A나 B 둘 중에 하나 가겠다 이런 말이라고 보면 되겠지. 네. 알겠지? 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이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아까 말한 대로 A라는 가게를 선택을 하면 B라는 가게는 선택을 안 하는 거고, B라는 가게 선택을 하면 A는 선택을 안 하는 거고, 이럴 때는 A가 일어나는 경우와 B가 일어나는 경우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더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또는 뭐뭐이거나와 같은 표현이 있으면 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뭐 한다고? 더한다. 쌤이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동시에라는 말은 뭐 자연스럽게 A 사건과 B 사건이 뭐가 돼야 돼? 같이 일어나야 되겠지. 우리가 이제 옷 입는 그러한 경우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곱하기 하는 어떤 그런 계산법과 더하기 하는 계산법이 있는데 곱하기 하는 거는 A 사건과 B 사건이 같이 연달아서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하는 거는 둘 중에 한 가지만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언어 기본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좀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했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자리가 있고요.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5학생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방법은 몇 가지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여기 처음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겠어? 5명이겠지 뭐. 그쵸? 그 다음 몇 명이 되겠습니까? 4명이고요. 그 다음은 3명이고요. 그 다음은 2명 중에 하나. 마지막에는 무조건 여기 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곱한 120이라는 게 바로 5명을 그냥 뭐 하는 거야?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었지? 우리가 이거를 고등학교 가면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어떤 숫자에서부터 1씩 작아지면서 1까지 곱하는 예를 갖다가 고등학교 가면은 5 하시고요. 느낌표 이렇게 써줘. 이건 약속이야 그냥. 그리고 얘를 이제 뭐 5 팩토리얼 이렇게 읽습니다. 그럼 5 팩토리얼이면 5부터 어디까지 곱하라는 얘기야? 1까지 곱하라. 그럼 3 팩토리얼은 얼마일까? 6. 그렇지.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4 팩토리얼은? 24. 오케이. 그리고 5 팩토리얼은 여기다가 5를 곱하는 거니까 12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지?
n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리가 몇 자리밖에 없다는 얘기야? 2자리. 근데 5명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당연히 여기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되겠어? 5. 여기는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20가지가 정답이 된다. 3명을 뽑겠다. 뭐 똑같은 얘기죠. 그럼 5 곱하기 뭐가 되겠니? 4 곱하기 3이다. 그런데 이걸 갖다 우리가 n명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당연히 n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줄여나가서 어디까지 곱하는 거야? 1까지 곱하는 거고 얘는 n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n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고 했으니까는 처음에 첫 자리에 오는 거는 n명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자리는 n-1이 되겠지. n-1이라는 건 n보다 몇 개 작은 거야? 한 개 작은 걸 말하는 거죠. 이해되죠? 여기 뭐 똑같이 여기는 그럼 n- 뭐가 오면 되겠니? 2가 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웃하게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 이런 말이야. A, B를 포함을 해가지고 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어? 이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거야. 이렇게 일렬로 세울 건데 이 A, B라는 친구가 얘네가 커플인가 봐. 우리는 절대 떨어질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A, B가 이렇게 이웃해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 A, B는 떨어질 수 없으니까 A, B를 갖다가 한 명으로 보는 거야. 몇 명으로 본다고? 한 명으로. 그러면은 원래 5명인데 몇 명으로 바뀐 거야? 4명. 그러면 4명을 갖다가 일렬로 세우는 거는 4팩이라고. 뭐라고요? 4팩. 그러니까 4팩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곱하기 A, B가 뭐 할 수는 있어? 얘네끼리 자리를 바꿀 수는 있겠지. 자리를 바꾸더라도 뭐니까? 이웃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A, B, 1, 2, 3이 있을 수가 있고 B, A, 1, 2, 3 있잖아. 얘도 뭐 하는 거야? 이웃한 거고 얘도 뭐 한 거야? 이웃한 거니까. 알아듣겠어요? 그러면은 곱하기 둘이 자리를 바꾸는 거는 2명을 그냥 줄 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니? 2팩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4팩이니까 24에다가요. 2팩은 2가 되니까 48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만약에 A, B, C 3명이 있습니다. 1, 2, 3, 6명이 이렇게 있어. 6명이 있는데 우리끼리는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니? 얘네를 한 명으로 볼 거야. 알겠지? 한 명으로 보니까 1명, 2명, 3명, 4명이니까 똑같이 뭘로 하면 되겠어? 4팩으로 하면 되겠다. 그쵸? 그런데 얘네 3명끼리는 자리를 뭐 할 수가 있어? 3명끼리 자리 바꾸는 게 바로 뭐라고? 도나? 3팩이라고. 왜 3팩이냐면은 3팩은 6가지잖아. 그치? 그럼 A, B, C가 바꾸는 거는 A, B, C가 있고요. 얘네 바꾸는 C, B가 있고요. B가 먼저 와서 A, C가 있고요. B가 먼저 와서 C, A가 있고 C가 먼저 와서 A, B가 있고 C, B, A 이렇게 6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거는 어차피 A, B, C가 뭐 한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이웃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아듣겠어? 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그게 4팩. 이웃하는 걸 하나로 묶음 안에서 자리를 뭐 한다고? 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뭐 자연수의 개수 뭐 0을 포함하느냐, 0을 포함하지 않느냐.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만약에 봐봐. 1, 2, 3, 4, 5라는 숫자를 가지고 5자리 수를 만들 거야. 알겠니? 무언가 5개가 5개 자리에 들어간다. 그러면 5팩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어?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야, 돈이 잘하니까 진짜 가르치기가 쉬워. 4자리야, 4자리. 몇 자리라고? 4자리. 5개가 있는데 4개를 뽑을 거야. 그럼 어차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지. 그쵸? 4자리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게 5, 4,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돼? 자, 5팩은 5자리 했을 때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그럼 여기 곱하기에서 마지막 1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5명이 있는데 5자리 들어가거나 4자리 들어가거나 얘네는 모두 다 뭐라고 보면 돼요? 오펙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n명이 있어요. n명을 갖다가 n자리 또는 n-1자리에 배열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둘 다 뭐라고 보면 된다고? n팩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근데 뭐 만약에 n명이 있는데 자리가 만약에 뭐 2자리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n에다가 n-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지? 그런데 이제 만약에 0이 있다라고 하면 자, 0, 1, 2, 3, 4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자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뭐가 되겠어? 0은 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4가 되는 거야, 4. 되겠니? 네. 그러면은 이 다음 여기는 나머지 여기 뭐 1, 2, 3, 4 중에 하나가 왔겠지, 누군가가. 그럼 4 곱하기 여기는 이제 4개 중에 아무거나 다 올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뭐가 되겠니? 4팩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아듣겠니? 자, 그 다음에 뭐 대표를 뽑는다. 대표를 뽑는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경우하고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경우가 있어. 자격이 다른 대표의 대표적인 거는 반장, 부반장이야. 이거 같은 경우는 n명이 있다. 2명의 대표를 뽑겠다. 당연히 반장을 뽑는 경우는 n가지가 되겠지. 그쵸? 부반장을 뽑는 경우는 뭐가 된다? n-1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끝나요. 그런데 자격이 같다라는 거는 뭐냐면 5명이 있어. 5명 중에서 이번에 뭐 우리 반에서 어떤 무슨 대회를 해. 근데 우리 반 대표 선수 2명을 뽑을 거야. 알겠니? 그러면 5명이라는 친구가 A, B, C, D가 있다고 했을 때 A, B가 뽑히는 경우가 있고 B, A가 뽑히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는 같은 경우니 다른 경우니? 다른 경우. 같은 경우? 그치. 왜 그러냐면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반장하고 부반장 같은 경우는 먼저 뽑히는 사람이 반장이잖아. 나중에 뽑히는 게 뭐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자격이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순서가 중요해, 순서가. 그런데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다라고 말했을 때는 뭐가 중요하지 않아?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먼저 뽑히든 나중에 뽑히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5명에서 2명의 대표를 뽑겠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뽑힐 수 있는 경우가 당연히 5가 되겠죠. 맞죠? 네. 두 번째 뽑히는 경우가 뭐가 되겠어? 4가 되는 거야. 근데 얘를 갖다가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A가 뽑히고 두 번째 B가 뽑히나 첫 번째 B가 뽑히고 두 번째 A가 뽑히나 두 가지는 뭐한 경우니까? 같은 경우니까 얘를 뭘로 해? 2로 나눠야 돼. 2로 이렇게. 근데 왜 5 곱하기 4예요? 처음에 뽑힐 수 있는 친구는 5명 중에 1명이잖아. 네. 그러니까 5가 되겠지. 두 번째 뽑히는 거는 첫 번째 뽑히는 친구는 또 뽑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뽑힐 거 아니야. 알아듣겠어? 네. 그 여기 2로 나누는 것도 알겠어? 네. 근데 만약에 봐봐. 3명을 내가 만약에 뽑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위에는 뭐가 되겠니? 위에는 5 곱하기 4 곱하기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아! 자, 첫 번째 뽑히는 경우가 5가지잖아. 두 번째는 몇 가지가 되겠어? 4가지. 세 번째는 뭐가 돼요? 3가지. 그러면 얘를 갖다 뭘로 나눠야 될까? 3으로 나누냐? 그게 아니야. 예? 뭘로 나누냐면, 자, A, B가 뽑히나 B, A가 뽑히면 똑같잖아. 그렇지? 이거는 A, B가 뭐하는 자리를 바꾼 거지. 자리를 바꾼 거니까 2팩이라고 보면 돼요. 네. 2팩이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가지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A, B, C를 뽑히면 얘네가 자리 바꾸는 거는 몇 팩이야? 3팩. 즉 뭘로 나누는 거야? 6으로 나누는 거야. 왜 6으로 나누냐면 아까 했잖아. 처음에 A 뽑히고 B 뽑히고 C 뽑히는 거나 처음에 A 뽑히고 C 뽑히고 B 뽑히는 거나 이게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 이걸 좀 이렇게 안 헷갈리게 하려면 위에가 만약에 3개 곱해져 있다. 그럼 아래도
세 개를 나눌 건데 어디서 시작하면 되냐? 1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디서 시작하면 된다고? 위에는 큰 숫자에서부터 시작해서 3개, 아래는 1부터 시작해서 몇 개? 3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헷갈릴 게 없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뭐 약분하고 약분하면은 10가지의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거 좀 중요합니다. 다시, 자격이 같은 경우와 자격이 뭐한 경우? 다른 경우. 자격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아니, 자격이 다른 경우는 뭐라고? 그냥 곱하면 돼, 그냥. 10명이 있어. 3명을 뽑을 거야. 반장, 부반장, 총무를 뽑을 거야. 그럼 뭐 하면 된다고? 10 곱하기 9 곱하기 8 하면 끝이야. 그런데 우리 반에서 이번에 뭐 대표 선수로 나갈 사람 10명이 있는데 3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했으면 밑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1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할게요. 10부터 9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겠다는 거야. 6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얘기했네. 그쵸? 그러면 이런 거 계산할 때는 그러면 6의 배수를 뭐 10보다 큰 거, 99보다 작은 거를 다 구하려면은 뭐 구할 수는 있겠지. 짜증이 좀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1부터 99까지의 6의 배수에서 1부터 9까지의 6의 배수를 뭐 하면 끝나겠어? 빼면 끝나겠지. 1부터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99를 뭘로 나누면 돼? 6으로 나누면 되거든. 그럼 뭐가 되겠니? 10, 6 이렇게 되겠지. 1부터 9까지 6의 배수는 몇 개가 되겠어? 한 가지가 되겠지. 6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은 뭐가 되는 거니? 15가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12, 18, 24, 30 이렇게 구해가지고 15개 구할 수 있지 물론. 그치?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배우는 목적이 뭐겠어? 조금 더 편하게 구하려는 방법을 알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수부터 어디까지 뭐를 구하라라고 하면 그냥 1부터 거기까지를 구한 다음에 1부터 그 전에까지 10 전에까지의 수를 구해서 빼버리면 간단히 끝나겠지. 네. 아시겠죠? 네. 자, 길이가 3, 5, 6, 8인 4개 막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개 막대를 골라 막대 끝끼리 만나게 놓았을 때 삼각형이 돼야 돼. 이 삼각형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오긴 하는데 삼각형의 기본 성질이 뭐니? 짧은 거 2개를 더했을 때 긴 거 하나는 오케이 좋아.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제일 긴 거부터 고르는 게 좋아. 알겠니? 제일 긴 거를 8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8. 그러면 나머지 2개는 이렇게는 안 되겠지. 당연하죠? 누구는 가능하겠어? 36은 가능하겠지. 36은. 오케이? 근데 왜요? 어? 왜 36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일 긴 변을 8이라고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나머지 2변을 내가 골라보는 거야. 나머지 2변. 그러면 얘가 가장 긴 변이니까 나머지 2변은 이거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돼? 2개.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거야, 이렇게. 3하고 5를 골랐다. 돼, 안 돼? 안 되지. 얘가 8이니까. 예? 3하고 5가 만약에 2변이라면 짧은 거 2변하고 얘하고 뭐해? 같잖아. 아. 그치. 네. 그래서 이 삼각형이 나오면 그거 조심해줘야 돼. 3하고 5는 고를 수가 없다고. 3하고 6은 고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3, 6 골랐어, 이렇게. 그럼 3으로 고를 수 있는 거는 끝났잖아. 그럼 5, 6은 되겠어, 안 되겠어? 되지? 5, 6. 더 이상 없죠? 그다음 이번에는 가장 긴 거를 뭐라고 하냐? 6이라고 한번 해보는 거지, 6. 그러면, 얘는 어차피 못 고르는 거고, 가장 긴 것이 얘니까, 그치? 얘도 이제 가장 긴 거니까는, 그러면 3, 5 하나밖에 없겠네. 3, 5 이렇게. 총 몇 가지가 답이 되는 거니? 3가지가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A에서부터 B까지 이제 가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짧은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런 문제야. 이런 거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편해. 자, 이 지점까지 A에서 가는 방법은 한 가지겠지. 이렇게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몇 가지겠어? 요렇게 한 가지겠지. 이렇게 가는 거는 돌아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몇 가지겠어?
한 가지야. 즉 A에서 쭉 이렇게 일자로 뻗어 있는 데까지 가는 방법은 무조건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를 가는 방법은 뭐냐면 이쪽에서 오는 방법하고 이쪽에서 오는 방법을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여기를 가는 방법은 이쪽에서 오는 방법과 이쪽에서 오는 방법을 더하니까 몇 가지가 되겠어? 세 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렇게도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그려보지 않아도 여기로 오려면 이 점을 반드시 통과해서 오는 방법이 있고 이 지점을 통과해서 오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지점을 통과해서 오는 방법은 두 가지고 이 점을 통과해서 오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해서 몇 가지란 얘기야? 세 가지 이런 뜻이야. 알아듣겠니? 그러면 여기를 오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세 가지에다가 한 가지가 몇 가지가 되겠어? 네 가지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가는 방법은 당연히 뭐가 있겠어? 이렇게 오는 방법밖에 없겠지. 그러면 세 가지가 되겠지. 아, 네. 이쪽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세 가지고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세 가지에다가 네 가지 더해가지고 몇 가지가 답이라고 볼 수 있어? 일곱 가지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다. 일일이 그려보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A에서 쭉 뻗어 있는 길은 무조건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 다음 전부터는 당연히 위쪽에서 오거나 오른쪽에서 오는 방법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더하면 되는 거야. 이 두 개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3.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4. 얘는 이거 한 길밖에 없으니까는 그대로 3. 두 개 더하니까 답이 뭐가 되는 거야? 7.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500원, 100원, 50원짜리 동전이 각각 몇 개씩 있다고요? 10개씩 있다. 1250원을 지불하는 방법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첫 번째. 일단 500원짜리를 최대한 몇 개까지 낼 수 있어? 10개. 10개까지 내면 안 되잖아. 먹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몇 개? 그치. 500원짜리를 2개 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은 당연히 뭐가 있겠니? 500원짜리를 한 개 내는 방법이 있고요. 500원짜리를 안 내요. 그치. 안 내는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그쵸? 그럼 500원짜리 2개를 낸다라는 거는 나는 이제 얼마만 내가 지불하면 되는 거야? 250원만 지불하면 되니까 여기서 당연히 100원짜리 몇 개? 2개. 100원짜리 몇 개? 1개. 100원짜리 몇 개? 0개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나머지는 이제 50원짜리로 채우면 되니까. 이해되겠어? 예.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500원을 냈다라는 건 700 얼마를 내는 거니? 750원을 내는 거고. 그쵸? 그러면 100원짜리 몇 개 낼 수 있어요? 7개 낼 수 있겠죠. 맞죠? 100원짜리 6개 낼 수 있겠지? 쭉 가면 100원짜리 몇 개까지 낼 수 있겠어? 1개. 근데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50원짜리가 몇 개 있어? 10개. 그러다 보니까는 100원짜리를 한 개 내면은 50원짜리 얼마를 내야 돼? 650원을 내야 되겠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0원짜리는 몇 개까지 낼 수 있냐? 3개까지 낼 수 있어. 100원짜리를 만약에 5개 내면 250원, 100원짜리를 만약에 2개 내면 550원을 내야 되겠지. 50원짜리로. 네. 550원 낼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는 100원짜리는 7개부터 몇 개까지만 가능하다? 3. 그러면 3, 4, 5, 6, 7이니까 몇 가지가 답이 되겠어? 5가지가 답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50원짜리를 하나도 안 냈어. 그러니까 1250원을 그대로 뭐 해야 돼? 다 내야 돼. 네. 그러면은 100원짜리 몇 개 낼 수 있어? 10개 낼 수 있어. 그럼 250원 낼 수 있죠? 100원짜리를 9개 내면은 350원 낼 수 있죠? 50원짜리로. 네. 100원짜리를 8개 내면은 950원 낼 수 있잖아. 그치? 네. 그래, 안 그래? 네. 이해돼요?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만 가능하다? 3가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모두 합치면 11가지가 정답이다. 이렇게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그냥 뭐 다 하면 안 되고 50원짜리로 낼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게 500원까지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100원짜리로 그 밑으로 내면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A 도시에서 B 도시까지 가는 교통편으로 기차가 몇 가지 있다고? 네 가지. 버스는 몇 가지? 6가지. A 도시에서 B 도시까지 가는 거는 몇 가지 경우냐 라겠네, 그치? 이런 게 이제 당연히 더하기가 되겠지. 왜 기차를 타면 버스는 안 타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나머지 사건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 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10가지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자, 18번 보겠습니다.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3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5의 배수 또는 24의 약수래. 알겠니? 그러면 자 봐봐. 첫 번째 5의 배수. 이런 조심할 게 뭐냐면 5의 배수는 뭐가 있습니까? 5가 있고요, 10이 있고요, 15가 있고요, 20, 25, 30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겠어? 6가지가 있겠지? 자, 두 번째 24의 약수야. 24의 약수는 1하고 24가 있고요, 2하고 12가 있고요, 3하고 8이 있고요, 4하고 뭐가 있어? 6.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 네, 8가지.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여기에 겹치는 게 있어 없어?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두 개 더해가지고 몇 가지라고 답하면 돼요? 14가지. 근데 선생님이 이게 다 구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당연히 여기가 만약에 4의 배수라고 하면 겹치는 게 있겠어 없겠어? 그러면 겹치는 게 두 번 카운트 되면 당연히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숫자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이런 뭐 기차나 버스 같은 경우는 겹칠 일이 없어. 그치? 근데 숫자 문제에서만큼은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양쪽에 속할 수 있는 숫자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그 수만 뭐 하면 됩니까? 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식으로 다 구해 보는 게 당연히 뭐 하겠어? 좋겠지.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 나온 눈의 수의 차가 1 또는 뭐인 경우? 5인 경우. 그러면 자, 두 수의 차가 1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1인 경우. 두 수의 차가 뭐인 경우가 있겠어? 5. 5인 경우가 있겠지. 1인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6, 5. 그치, 뭐, 그렇게 봐도 되고, 어쨌든, 6, 5 또는 뭐도 있어? 5, 6도 가능하겠지. 왜 그러냐면 한 개 주사를 몇 번 던져? 2번. 그럼 첫 번째 던진 거를 A라고 하고 두 번째 던진 결과를 B라고 하면 당연히 6, 5하고 5, 6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4, 3. 뭐 아니 이제 5, 4부터 가야지. 5, 4부터 아. 얘가 6부터 갔으니까 그럼 여기도 두 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 뭐가 있겠니? 4, 3. 그 다음에 3, 2. 그 다음에 2, 1. 하나, 둘, 셋, 넷, 다섯 곱하기 2니까 예? 답은 몇 가지가 되겠어? 10가지가 되겠구나 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5인 경우는 6하고 뭐밖에 없습니까? 1밖에 없죠.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되겠어? 2가지가 되겠네. 됐어요? 네. 그래서 이 2가지 합쳐서 몇 가지가 답이 될 수가 있어? 12. 왜 그러냐면 얘하고 얘는 당연히 뭐 할 수가 없어? 겹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겹칠 수가 없을 때는 그냥 각각의 이 가지수를 더하면 되고 겹치는 수도 있다고 아까처럼 그치? 그런 경우는 잘 카운트를 해서 겹치는 경우를 빼줘야 되는 거야 한번. 알아들으셨죠? 예. 예. 자, 남자 7명이 있습니다. 여학생 3명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혼합복식에 나갈 건데 남자 회원과 여자 회원 각각 몇 명씩 뽑는다고? 한 명씩. 너무 간단하죠? 남자 회원 뽑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겠어? 7가지겠지 뭐. 7명 중에 한 명 뽑는 거니까 그쵸? 네. 여자 회원 마찬가지로 3가지가 될 것이고요. 정답은 21가지가 정답이다. 뭐 이런 문제네. 너무 쉽다 얘는. 그쵸? 자, 28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자. 2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상점에서 영화관으로 가는 길이 몇 가지라고? 2가지 이렇게 돼 있어. 알겠어? 상점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간다고? 공원까지.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지. 그치? 네. 그럼 상점에서 영화관이 몇 가지라고? 2가지. 몇 가지라고? 셋. 3가지. 곱하면 당연히 몇 가지가 되겠어? 6. 잠깐만. 상점 출발해서 공원까지 가는 경우 이쪽으로 가는 방법이 6가지겠죠. 네. 이쪽으로 가는 방법 몇 가지가 있겠어요? 2가지. 2가지. 그럼 6가지에다가 2가지를 뭐 해야 돼? 더해요. 몇 가지가 답이 됩니까? 8.
8가지가 정답이다. 자, 두 장 A, B에서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카드 몇 장이 있다고요? 자, 두 장의 카드 A, B에서 카드를 한 장씩 꺼내겠다. 꺼낸 두 수에 적힌 수가 모두 12의 뭐인 거? 약수인 경우야. 알겠지? 그럼 12의 약수는 1하고 12, 2하고 6, 3하고 4 이렇게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에서 나올 수 있는 12 약수는 모두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6가지가 되겠죠. B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6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답이 되는 거야? 16가지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는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야. 어떤 두 가지의 그거를 갖다가 내가 곱할 거냐, 그걸 뭐 할 거냐, 더 할 거냐, 이제 그렇게 보면 돼. 자, 36번이고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와 동전 한 개를 동시에 던진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야. 첫 번째 주사위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6가지. 맞죠? 아, 네. 너 지금 어디 앉아도 모르 지금. 두 번째 주사위 몇 가지? 동전은 몇 가지? 2가지. 앞뒤.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면 꼭 약간 이렇게 이의제기하는 데 있어. 선생님 동전을 던지면 세워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너 그러면 숙제야. 너 세울 때까지 세우고 집에 가. 이렇게. 답은 몇 가지가 되겠니? 72가지가 답이 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렬로 나열된 4개의 전구를 각각 켜거나 꺼서 만든다고 알겠지? 모두 꺼진 경우도 신호로 생각한다고 알겠지? 그러면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겠어? 2가지. 얘도 2가지, 2가지, 2가지. 모두 다 뭐 해야 돼? 곱해야 되겠지? 왜 곱해? 얘가 켜졌을 때 얘가 꺼질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카운터로 할 거니까. 그러니까는 무언가 이 1번, 2번, 3번, 4번이 1번이 일어나면 2, 3, 4가 안 일어나면 더하기라고. 근데 1번, 2번, 3번, 4번이 뭔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면은 걔네는 곱하기라고 그냥. 그런데 여기에서 보통은 전구가 모두 꺼진 경우는 신호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와. 알겠지? 그러면은 얘가 16가지니까 당연히 꺼졌을 때 꺼지고가 몇 가지가 있겠지? 1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보통은 답이 몇 가지가 답이 돼야 돼? 15가지가 답이 돼야 되는데 얘는 생각한다라고 했으니까는 그냥 몇 가지가 답이 되는 거야? 16가지가 답이 된다. 다 켜졌어. 서로 다른 7개의 화분 중에서 3개의 화분을 택해서 창가 일렬로 뭐 하겠다고? 진영. 그럼 뭐 이렇게 한다. 여기 오는 거 몇 가지가 되겠어? 7개, 6개, 몇 개가 되겠어? 5개. 끝나겠네. 아, 서로 다른 화분이니까. 네. 아시겠어요? 자, 45번 문제 볼게요. 농구선수 1명과 축구선수 6명을 일렬로 세워 사진을 찍을 때 농구선수를 어디다 놓겠다고 얘들아? 농구 선수를 정중앙.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인데 여기에는 농구 이렇게. 그럼 몇 자리 남았어? 6자리 남았고 6자리에 몇 명이 들어가는 거야? 6명. 그게 바로 뭐라고요? 6팩이라 6팩. 아, 6팩은 아까 5팩이 120이었나? 네. 6팩은 720이야. 여기까지 좀 외워놓는 게 좋기는 해. 잘 나와. 그럼 답이 뭐가 되겠어? 720까지 이렇게 보겠네. 아시겠어요? 네. 응? 좀 빠르니? 괜찮아? 약간 지금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은데. 계산이 안 돌아가가지고. 아, 생각만 방귀에서 바로 얘기해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런가? 오케이, 알았어. 자, 어른 3명하고 어른이 2명이 있습니다. 5인용 의자였는데 어른이끼리 뭐 하겠다고? 이웃. 이웃은 이거 뭐라고, 몇 명으로 보라고? 1명. 그럼 모두 몇 명이 된 거야? 4명. 4명 나열하는 게 뭐라고요? 4팩. 근데 어린이끼리 뭐 할 수 있어? 자리 바꾸기 할 수 있어. 네. 4팩은 24예요. 네. 24에다가 2 곱하니까 48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근데 5인용 의자는 뭐예요? 아니 5명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의자라는 얘기야 그냥. 이렇게 5자리가 있다 이런 얘기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거? 이거 필요 없지. 그러니까 5명이 5자리에 앉는 거잖아. 아, 엥? 왜? 색칠하는 거. 자, 1, 2, 3, 4, 5.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만나는 면을 먼저 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칠할 수 있는 건 5가지가 되겠지. 네. 왜냐면 A가 가장 많은 면들하고 만나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은 면들하고 만나는 거를 먼저 딱 칠해버려야 나머지가 좀 편하겠지. 알아듣겠어? 그 다음에 뭐 C나 D. 그럼 C는 몇 가지 하면 되겠니? C는 5개 색깔 중에서 여기 칠했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 칠한 거를 칠하면 당연히 구분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칠한 거 뺀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칠하면 되겠지. 알아들어요? 네. 그러면 D는 몇 가지가 되겠어? 3가지. 3가지가 되겠지. 3가지가. 아, 모두 다른 색을 칠한대. 그러면 당연히 2가지, 1가지 하면 되겠지. 맞죠? 모두 다른 색, 그러니까 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 색깔을 여기다 칠하는 거니까. 처음에 여기에는 5가지 중에 1가지가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1가지 칠했어. 빨간색 칠했어. 그럼 여기 4가지 중에 1가지 와야 되고. 뭐 주황색 칠했어. 그럼 여기는 뭐 3가지 중에 1가지 칠해야 될 것이고. 그치? 여기는 뭐 2가지 중에 1가지, 얘는 뭐 마지막 남은 거 칠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뭐가 답이 되겠니? 120이 정답이 된다. 자, 자연수 볼게요.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2자리 자연수 중 짝수 개수, 뭐의 개수? 짝수. 짝수는 여기에 무조건 뭐가 와야 됩니까? 짝수가 와야 되죠? 네.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 2, 4, 6. 6. 3가지가 있겠지. 네.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원래는 7가지인데 여기를 먼저 내가 한 장 썼잖아. 그치, 6가지. 6, 3 뭐가 되겠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자리 자연수래. 몇 자리 자연수? 3자리.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놔. 이렇게 알겠지?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야? 얘는 안 되잖아. 내가. 아니지, 5가지. 곱하기. 뭐 얘가 하나 왔다고 쳐봐. 그럼 나머지 얘는 또 5 곱하기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되겠지. 네. 1가지가 이렇게 왔으니까 뭐 5가지 중에 1가지 오면 되는 거고 여기는 뭐 또 만약 얘가 왔다 그럼 4가지 중에 1가지 오면 되는 거니까 답은 100가지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18번. 어느 야구 동아리 회원 몇 명 중에서 5명. 타자, 투수, 포수를 한 명씩 뽑는데 역할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역할이 다르면 그냥 곱하기 하면 되는 거야. 네. 반장, 부반장, 총무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지? 네.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뭐가 되겠어?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이해돼? 60가지가 정답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 자, 이번에는 자격이 같아. 뭔 소리냐? 자, 12명인데 회장 1명, 부회장 몇 명? 2명. 일단 그럼 회장은 12명이야, 회장은. 됐어? 네. 그러면 이제 열 몇 명 남았어? 1명. 그러면 11 곱하기 10이 되겠지. 근데 부회장 2명은 같으니까 여기도 1 곱하기 2로 뭐 해야 돼? 나눠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듣겠어요? 네.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6이잖아. 아니 5잖아. 네. 55에다가 12 곱해 보시면은 정답은 뭐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 네? 5개 점 중에 3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러면 어느 3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 몇 개가 필요하지? 3개.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첫 번째 점을 택하는 경우가 5가지 중에 하나 택하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 택하는 1번 택하는 점, 첫 번째 택하는 건 5가지 중에 하나. 두 번째 같은 경우는 4가지. 4가지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다. 뭐가 조심하냐면 내가 A, B, C를 택해서 만드나 A, C, B를 택해서 만드나 B, A, C를 택해서 만드나 B, C, A를 택해서 만드나 다 뭐 하겠어? 그러니까는 1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뭐 해야 돼?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구분 잘하면 돼. 오케이? 알겠어?
약분하고 약분하면은 답은 10가지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 값이다 라는 얘기야. 근데 경우의 수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똑같아. 똑같은데 경우의 수는 그냥 경우의 수만 구하면 끝나는 거고, 확률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전체 경우의 수분에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거야. 얘만. 앞에서는 얘만 했던 거야. 사건 A가 일어난 경우 수 몇 가지? 이것만 했던 거야. 그런데 전체 경우의 수 분에 얘가 추가된 거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확률의 기본 성질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은 0에서부터 어디 사이야?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는 0이 되겠죠. 주사위를 던졌는데 7이 나올 확률 당연히 6분의 0 이렇게 되겠지. 반드시 일어난다.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6 이하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되겠지.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거는 전체에서 어떤 사건이 뭐 할 확률? 일어날 확률을 빼는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왜 그러냐면 무엇이 아니다라는 우리 사람의 뇌가 뭔가가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기 좀 어려워. 뭐뭐 이다가 생각하기 쉬워. 우리 뇌가 그래. 그렇게 학습이 되어져 와서 그런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가 있어. 2의 배수를 구하라 그러면 좋은데 2의 배수가 아닌 거를 골라라 그러면은 더 이게 뭐지? 순간 헷갈려. 똑같은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인데도 3의 배수 골라라. 3, 6, 9 좋아. 그러면은 3의 배수가 아닌 거 골라라. 그러면 전체에서 3의 배수인 3, 6, 9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빼면은 되는 거지. 그거 말하는 거야 이게 그냥. 알아듣겠어? 네. A 또는 B가 일어난다. 당연히 더하기로 우리가 계산한다 이런 얘기야. 동시에 일어난다. 뭐 하겠다는 거야? 곱하겠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풀이 방식은. 연속해서 일어난다. 이것도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이 부족할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1번. 경우의 수만 잘 돼 있으면 확률은 도원이가 말한 대로 말한 거야. 계산하는 방식이 뭐라고? 같아.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겠다. 나온 두 눈의 수가 뭐일 확률? 3. 그러면 전체는 36가지가 되겠죠. 1번 주사위에 나오는 경우가 6가지고 2번 주사위에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야? 6가지니까 36가지야. 눈의 차가 3이라는 거는 아까 똑같아요. 6이면 뭐가 있겠어? 3. 그러면 36도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니? 5, 2, 4, 1 이렇게.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되겠어? 6가지. 약분하니까 1분의 뭐가 된다?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얘를 일렬로 나열하겠다고 알겠어? 네. 그럼 일렬로 나열하는 거는 6개를 나열하는 거는 6팩이에요. 6팩. 이해되니? 자음끼리 이웃한다. 자음 뭐 있니? 2. 6. 아니잖아.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잖아. 아, 그렇네. 모음이 얘네잖아. 모음이. 그치? 자음은 얘네 아니야, 얘네? 그래요? 맞잖아. 이거 웃긴다. 보통 모음이 많이 나오는데. 자음끼리. 난 순간 당황했어. 그러면 4명을 뭘로 보자고, 4명을? 한 명으로. 다시 4명을 몇 명으로 보자고? 4명 한 명으로 보면은 4명에다가 얘네 둘 있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몇 명 있는 거야? 3명이니까 3팩이 되겠죠? 돼요? 얘는 4명은 자기끼리 자리 뭐 할 수가 있다고? 바꿀 수가 있다고.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 6팩이라는 거는 6 곱하기 5 곱하기 4팩이야. 네. 그러면 4팩 약분해버리고 6하고 3팩은 6이니까 약분하면은 답은 5분의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죠. 알아듣니? 네. 좋아.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뭐라고 한다? B. 이거의 해가 뭐일 확률? 자연. 그럼 결국 A, B가 뭐라는 얘기야? A, B가 8에 뭐가 돼야 돼? 배수가 돼야 되겠지. X라는 거는 8분의 A, B잖아. 아, 네. 그럼 A, B가 뭐가 돼야 돼? 8에? 배수. 그러면 A, B라는 게 당연히 8이 되는 경우, 16이 되는 경우, 24가 되는 경우, 32가 되는 경우까지 하면 되겠다. 주사위 2개니까. 알아듣나요?
네. 알아들어요? 곱하기가 8이 되는 경우는 뭐 있어? 1, 8 이런 건 안 돼. 주사위니까. 누가 있어? 4, 2하고 2, 4 이렇게밖에 없네.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1, 네. 주사위 1, 8 안 돼요. 자, 16은 뭐 있을까 그러면? 16은 2, 8 안 되잖아요. 네. 그럼 4, 4 이렇게 몇 가지? 한 가지. 네. 24는 뭐 6, 4, 2, 4 몇 가지? 두 가지. 32는 없겠네. 네. 결론적으로 몇 가지 있습니까? 5가지. 네. 주사위는 36가지고 5가지니까 몇 번이 정답? 1. 1번이 정답.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자, 12번입니다. 확률이 뭐인 거 고르라고? 12번. 아니, 12번. 1인 거 고르. 지금 뭐 하냐, 지금 두 분이. 이렇게 아니 이거 걸려요 자꾸. 뭐가? 모르겠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7 이상이 나온다.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뒷면이 한 개 이상 나온다. 아니죠. 뒷면 나오고 둘 다 뭐 나올 수 있어? 둘 다 앞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두 수의 곱이 36 이하다. 맞네. 그쵸? 네. 아무리 커봤자 66이니까 36 이하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15번. 주의를 포함한 10명의 학생 중에서 급식 당번 2명을 뽑을 때 주의가 뽑히지 뭐할 확률? 네. 그러면 이거는 뭐냐, 분모는 뭐냐면, 분모는 그냥 주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10 곱하기 뭐분의 9분의 1 곱하기 2가 되겠지. 10. 10명이니까. 10 곱하기 9분의 1 곱하기 2. 네. 왜 그러냐면은 급식당번 2명은 당연히 뭐니까? 순서 상관없으니까. 됐어요? 네. 주의가 안 뽑혀야 돼. 그럼 주의를 빼? 그럼 몇 명이야? 9명. 그럼 9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뭐가 되겠어? 2. 이렇게 약분 가능하겠죠? 네. 9구 약분하니까 10분의 8. 5분의 뭐가 되겠어? 4. 자, 21. 21번. 다 끝나간다, 이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빨간 공이 이렇게 있고 파란 공이 3개가 되었습니다.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한 개는 뭐가 나온다고? 빨간. 근데 이런 문제가 적어도 하나가 만약에 빨간 공이 나온다라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럼 빨간 공이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겠지. 그거를 각각 구하는 것보다 그냥 전체에서 파란 공이 나오는 경우만 뭐 하면 돼? 빼버리면 되는 거야. 파란 공이 나오는, 둘 다 파란 공이 나오는 경우만 빼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빨간. 빨간 공이 한 개든 2개든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자, 2개 공을 꺼낸다고 했으니까 보세요. 2개 공이니까 분모는 뭐가 돼? 분모는 2 이거 아니지. 곱하기 1. 여기에서 2개를 꺼내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8 곱하기 7분의 1 곱하기 2가 되겠지. 네. 순서 상관이 없으니까 네. 둘 다 뭐가 나와야 돼? 파란 거. 파란색. 그러면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가 되겠지. 근데 3 곱하기 2하고 밑에 2 곱하기 1을 왜 나눠요? 그러니까는 얘하고 얘가 나오는 경우나 얘 나오고 얘 나오는 경우나 얘 나오고 얘 나오는 경우가 뭐하니까? 같으니까. 그러니까 대표 2명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여기 공에 중학교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는데 만약에 파란색 공에 1, 2, 3이 써있어. 그러면 1번, 파란색 1번이 나오고 2번이 나오는 경우와 파란색 2번이 나오고 1번이 나오는 경우 다른 경우야 그때는. 왜요? 번호가 다르니까. 그치, 번호가 있으니까 그때는. 아. 봐봐, 파란색 1번이 나오고 파란색 2번이 나오는 경우와 파란색 2번이 나오고 파란색 1번이 나오는 건 똑같다고 볼 수가 없지, 이거는. 다르지. 근데 번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는 위에 공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 공이 나중에 나오나 두 번째 공이 먼저 나오고 위에 있는 공이 나중에 나오나 똑같은 얘기라니까 그거는. 구분할 수가 없다고 보니까. 알아듣겠니? 네. 그럴 때는 무조건 얘를 뭘로 나눠야 돼? 곱한 개수만큼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표 뽑기 2명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대표 두 명을 뽑는데 A가 뽑히고 B가 뽑히나 B가 뽑히고 A가 뽑히나 결국에는 뭐 한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약분될 게 이렇게 약분돼 4가 되겠다. 그치? 네. 그럼 28분의 뭐가 됩니까? 3. 그럼 28분의 뭐가 되겠어? 25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자, 26번.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몇 장의 카드가 있어? 50장의 카드 중에서 임으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8의 배수 또는 뭐의 배수? 15. 8의 배수 뭐가 되겠니? 8? 이거 좀 써주는 게 좋아. 물론 8하고 15의 최소 공배수가 60 얼마니? 60이 아니고 120이니까는 뭐 상관없긴 하겠다. 그럼 8의 배수는 50을 8로 나누면 몇 가지가 됩니까? 8, 6에 사실 6가지가 되겠지. 네. 15는 몇 개가 되겠어? 3개. 그래서 몇 개가 답이 되는 거야? 9가지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확률이니까 전체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50.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잖아. 그치? 그러니까 50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9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32번이고요. 각 면에 1부터 10위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 12면치를 몇 번 던진다고? 2번. 바닥면에 적히는 거는 뭐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적힌 거는 뭐가 돼? 16이 약수가 돼야 돼. 그러면은 처음에는 바닥면에 적히는 거는 홀수니까 12분의 6이 되겠죠. 12개 중에 몇 개가 있으니까? 6개 있으니까 곱하기 두 번째 12분의 16의 약수는 뭐 있어? 1, 16인데 16은 안 되고 2, 8, 4 몇 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네. 네. 이렇게 4가지. 됐어요? 네.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얘는 3분의 1이니까 답은 6분의 뭐가 된다?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네. 첫 번째에 나올 확률, 두 번째에 나올 확률. 두 가지가 연달아 일어나니까 뭐 해야 돼? 곱하기. 그치? 그렇게 생각하. A 상자에는 4장의 당첨권을 포함한 10장의 경품권이 있고 B에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A는 당첨이 몇 개 있다고? 당첨이 4개. 그러면 꽝이 몇 개 있는 거야? 6개가 있겠지. 네. 왜? 당첨 4개를 포함해서 10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B에는 2장의 당첨이니까 당첨이 2장, 꽝이 10장 이렇게 되겠지. 12장이니까. 네. 두 상자에서 임으로 각각 한 장씩 뽑았을 때 A 상자에서만 뭐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A는 당첨, B는 뭐가 돼야 돼? 꽝. 그럼 A가 당첨이라는 거는 10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4가 될 것이고요. B는 뭐가 되겠습니까? 12분의 10이 되겠다. 그럼 뭐 이렇게 약분되고 약분하니까 답은 3분의 1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0번 봅시다. 어떤 문제를 A, B가 맞출 확률이 각각 이렇게 되는데 A 학생이 맞출 확률, B 학생이 맞추는 적어도 한 명은 이 문제를 맞춘대. 그러면 항상 적어도가 나오면 전체에서 둘 다 못 맞히는 경우를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지. 맞출 확률이 5분의 3이면 못 맞출 확률은 5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2. 8분의 3이면 8분의 뭐가 되겠어? 5 이렇게 되지. 약분하고 하면은 4분의 뭐가 되니? 1. 4분의 얼마? 3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 주머니에는 빨간색이 몇 개? 5개. 파란색이 4개. 파란색이 몇 개? 2개. B 주머니에는 빨간색이 3개, 파란색이 5개 들어있다. 두 주머니에서 임으로 각각 한 개의 것을 내 2개가 서로 색이 뭐할 확률? 이거는 자 보세요. 첫 번째 A에서 뭐가 나와? 빨이 나오면 B에서 뭐가 나오면 돼? 파가 나오면 되고요. 두 번째 A에서 파가 나오면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 이렇게 되겠지. 네. 문제가 뭐라 그랬어? 서로 다른 색깔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럼 서로 다른 색깔이 나오는 경우가 뭐가 있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지. 알아들었어? 그러면은 얘는 A는 총 6개가 있는데 빨이 4개가 나올 것이고 됐죠? 네. B는 총 8개가 있는데 파니까 5개가 나와야 되겠지. 여기 같은 경우는 A는 6분의 2가 될 것이고 얘는 8분의 뭐가 되겠어? 3이 된다 이렇게.
두 개를 당연히 뭐 해야 되겠지? 더해야 되겠지?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럴 때는 약분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얘도 48분의 얼마? 20. 48분의 얼마? 6. 그러면 48분의 뭐가 되겠어? 26이 되고 여기서만 약분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만. 당연하지. 그냥 미리 약분하면 나중에 또 더할 때 뭐 해야 돼? 그럼 바보 뭐 5개의 불량품을 포함해서 50개의 제품이 들어있대. 그러니까 정상이 45개고요. 불량이 몇 개라는 거야? 5개. 네. 서연이가 임으로 한 개를 꺼내 확인하고 다시 넣은 다음에 진영이가 꺼낸다. 진영이만 뭐가 나온다고? 불량. 그럼 서영이는 50분의 뭐가 되겠어? 45가 되고 진영이는 50분의 뭐가 돼야 되겠어? 5가 돼야 되겠지. 네. 맞아요? 네. 맞는 거 맞죠? 10분의 9, 10분의 1이잖아. 그치? 약분하면 네. 100분의 9 이렇게. 다 이해하지? 네. 계산만 좀 하는 뿐이지? 9개 당첨제비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당첨은 9개, 꽝은 9배니까 19개 이렇게 돼. 아니, 이렇게 되겠다. 그치? 네. 한 개를 몇 번 뽑는다고? 2번. 2번 모두 뭐가 나온다고? 당첨제비. 근데 다시 넣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지. 네. 그럼 처음에는 28분의 9예요. 오케이? 네. 두 번째는 다시 안 넣었으니까 27개 중에서 당첨이 하나가 뽑혀 나갔지? 네. 그러니까 몇 개가 돼야 되겠어? 8. 10개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나요? 네. 뭐냐 이거 28분의 9, 27분의 8. 하여튼 이게 약분하면 3이다. 그쵸? 이거 뭘로 약분되니? 2로 약분하면 뭐가 돼? 14. 14. 얘는 뭐가 돼? 4. 더 약분되잖아, 그거. 얘는 2. 얘는 뭐가 돼? 7. 그러면 21분의 뭐가 되는 거야? 2. 얘가 정답이라고 하면 되겠네. 됐어요? 네. 자, 상자에 들어있는 21개 과자 중 6개의 과자의 당첨권이 있대. 똑같은 얘기 하네. 당첨권이 몇 개? 6개. 꽝은 몇 개가 되겠어? 15개 이렇게 보면 되겠지. 네. 서준이가 임으로 한 개를 꺼낸 후 민서가 서준이가 꺼낸 후 민서가 한 개를 꺼낸다. 민서가 당첨권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야. 꺼낸 과자 다시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어요. 근데 잘 봐봐. 서준이는 당첨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냥 민서만 모하면 된다고? 그럼 두 개로 나눠야 돼. 왜 그러냐면은 서준이가 당첨됐을 때 민서가 당첨되는 경우도 있고 서준이가 꽝일 때 민서만 당첨되는 경우도 있겠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네.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라는 거는 얘기하지 않잖아. 그러면 그걸 내가 다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얘는 서영이가 먼저 뽑으니까 21분의 6이 될 것이고요. 하나 뽑혔으니까 다시 넣지 않으니까 20분의 5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맞죠? 응. 네, 왜? 응. 5예요? 서영이가 하나 뽑아갔잖아. 아, 네. 오케이. 자, 얘는 21분의 15가 될 것이고 얘는 20분의 6이 되겠다. 네. 이해됐어요? 네. 두 개 계산해서 계산해 보시면 답이 4번 나온대요. 이거 두 개 뭐 해야 되더라? 더 해야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될 거니까. 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민서가 당첨권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서준이는 몰라. 그럼 당연히 서준이가 됐을 때 민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서준이가 안 됐을 때 민서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야. 알겠지? 네. 자, 마지막 번이네요. 15번. 자, A, B 두 사람이 1회에는 A가 하고 2회에는 B가 하는 게 뭐 A, B가 이렇게 연달아 가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 봐. 그치? 돌아가면서 이렇게 교대로. 한 개의 동전을 던지는 게임을 한다. 앞면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긴다고 할 때 4회 이내에 누가 이긴다고? B. 그럼 4회 이내니까 자, 두 번 만에 이기는 경우 있을 거야. 그치? 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
4번 만에 이기는 경우가 있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는 B는 무조건 짝수 번째밖에 못하잖아. 맞죠? 이해돼? 네. 왜 그러냐면 A가 먼저 하고 누가 하니까? B가 할 거니까. 그러니까 4회 이내니까 2회 만에 끝날 수 있고 몇 회 만에 끝날 수 있어? 4. 왜? B가 이겨야 되니까. 네. 그치? 네. 그러면 다 끝났어 이제. 네. A가 그러면 앞면이 나오면 이기니까 뒷면이 나오면 2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얘도 2분의 1이겠지. 사실 동전은 앞면 뒷면 둘 다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씩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네. 얘는 뒷면, 얘도 뒷면, 얘도 뒷면, B가 앞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4분의 1 되고요. 얘는 16분의 1 되겠지. 네. 두 개를 더하면은 16분의 뭐가 답이 된다? 5. 5가 정답이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끝. 고생했어요.